자, 이번에 이제 슈퍼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서브넷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잘게 분할하는 걸 서브넷이라고 한다 하면, 슈퍼넷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여러 개를 합해가지고 더 큰 네트워크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슈퍼넷이라고 그래요. 여러 개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더 큰 네트워크를 이제 얻어낸 그런 큰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왜 만드느냐? 이제 네트워크가 더 커가지고 호스트 IP 어드레스를 더 많이 줘야 될 때. 예를 들어서 C클래스 하나면은, 어, C클래스 하나면은 254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네트워크는 500개야. 그러면 C클래스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B클래스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B클래스는 몇 개 쓸 수 있어요? 6만 5천 개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럼 B클래스 하나를 가지고 500개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6만 5천 몇백 개 남을 텐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 낭비가 너무 크죠? 그래서, 그러면 B클래스를 잘라서 쓴다?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C클래스 2개 정도만 합하면, 500개 정도를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아직 안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뒤에 가보면, 이제 라우터라는 네트워크 장비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에서는 뭘 하냐면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DB로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네트워크 정보를 계속 모으다 보면 그 네트워크 그 정보가 많아져요.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많아지면 DB가 커지겠지. 데이터베이스가 커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속도에서 이제 성능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압축해야 돼. 그래서 여러 개 네트워크를 압축해서 하나의 큰 네트워크로 이렇게 DB를 다시 재변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라우팅 테이블을 최소화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 공식 명칭으로는 썸머리 한다 이 말이에요. 요약한다 이렇게 써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어쨌든 라우터에서도 이제 그런 그 요약 썸머리를 해요. 썸머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 테이블을 최소화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라우터를 관리를 하거나 라우팅 테이블을 검사를 해야 될 때 딱 보면 이게 요약이 돼서 이렇게 압축이 이렇게 단순하게 표시가 되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이런 알고리즘은 라우터가 자동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바꾸진 않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값들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고 슈퍼네팅이라는 건 슈퍼넷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네트워크가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라우터 관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슈퍼네팅을 하느냐? 먼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심플해요. 통합할 여러 개 그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 2개 또는 4개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전부 다 이렇게 IP 어드레스를 전부 다 이진수로 쭉 바꿔놔. 왜냐면 이진수를 보고 이제 통합을 해야 되니까 이진수를 쭉 바꿔놓고 난 다음에 네트워크 영역은 왼쪽에 있고 호스트 영역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영역 중에서 왼쪽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통합할 이 IP 어드레스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동일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체크해 나가요.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 비트가 동일하게 동일한 부분까지 계속 확인을 해 나가서 끝까지 가봐요. 그 동일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게 이제 큰 네트워크 되는 건데 통합을 이렇게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좀 그 통합의 그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그 공통되는 부분까지 딱 찾아 놓고 그 공통된 부분이 결국은 네트워크 영역이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통된 영역을 보고 서브넷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통된 영역이 거기까지만 네트워크 영역, 공통되지 않은 부분은 호스트 영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영역을 찾아내면 그걸 가지고 서브넷 마스크를 만들게 된다. 서브넷 마스크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찾아냈으면 그 서브넷 마스크로 하려고 하는 네트워크 영역으로 찾으려고 했던 부분까지는 됐고
이제 원래 네트워크 영역이었는데 그 서브넷 마스크에 포함이 되지 않는 나머지 네트워크 영역 있죠? 이제 그 네트워크 영역에서 모든 경우의 수가 있는지 이제 봐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가 있는 경우까지만, 모든 경우의 수가 있으면 그 모든 경우의 수가 있을 때에만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통합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네트워크 아이디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 아드레스를 계산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은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죠. 여기서 보는 순서는, 먼저, 통합하려고 하는 IP 어드레스를 이진수로 전부 다 변환을 하고, 변환한 다음에 왼쪽부터 공통된, 동일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나가면서, 공통된 부분만 네트워크로 잡고, 나머지는 호스트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네트워크 영역인데 공통된 영역으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모든 경우의 수가 있는지 체크해서 있으면 통합하고 없으면 통합이 안 된다. 만일 통합을 하게 된다 하면 그때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호스트 어드레스를 계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그림처럼 스포네팅을 하려고 그래요. 뭘? 네트워크 4개를 줬어요. 172.20번 네트워크부터 21, 22, 23 네트워크 4개를 줬어. 이 네트워크 4개를 통합할 수 있을까 없을까? 통합할 수 있으면 하고 통합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이거를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 전부 다 이진수로 다 바꿔요. 172.20.00을 이진수로 바꾸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72, 20, 0, 0 그 다음 172.21은 172, 여기 똑같죠? 21은 20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1이 하나가 더 있죠. 또 172.22는 다 똑같고 여기가 22예요. 그 다음에 23은 23이에요.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00 이렇게 됐어요. 자, 이진수로 다 바꿨죠. 두 번째, 왼쪽부터 모두 공통되어 있는 영역을 찾아 나가요. 여기는 172니까 여기는 당연히 다 똑같은 숫자일 거고 앞에는 000, 10, 1까지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 공통된 부분을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3번. 원래 네트워크 영역은 여기까지였었지, 이만큼. 원래 네트워크 영역은 이만큼이었었는데, 지금 공통된 영역을 다 찾아보니까 여기까지야. 그럼 이 공통된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 원래 네트워크 영역이었지만, 지금 공통된 영역이 아닌 부분은 여기 있는 두 자리죠, 이 두 자리. 두 자리가 원래 네트워크 범위였지만 지금 공통된 부분, 이 부분에 안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모든 경우의 수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00, 01, 10, 11 다 있죠. 그럼 오케이. 다 있으면 얘네들 4개는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합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통합하느냐? 자, 공통된 부분, 여기 부분만 네트워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호스트 영역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 두 자리는 호스트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만 네트워크로 남는 거예요. 이 자리만 네트워크로 남기 때문에 몇 비트예요? 여기 8비트, 여기 6비트, 합해서 14비트.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14 프리픽스로 14비트만 네트워크로 되고 나머지는 호스트로 바뀌어.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 얘네들 하나하나는 서브넷 마스크가 255, 255, 00. 근데 지금은 얘네들을 합하면서 255, 252, 00이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호스트로 바뀐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만 네트워크가 되고 나머지는 호스트로 오는데 호스트 자리에다가 어떻게 0으로 싹 밀어버려. 호스트 자리를 0으로 두면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얘는 결국 172.20.00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앞에 있는 번호가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72.20.00이라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대신 서브넷 마스크는 4개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된다. 자, 요 172.20.00에다가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줘버리면 20번부터 여기 23번 네트워크까지 다 포함하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를 볼까요? 자, 원래 172.20.0 172.20, 172.21, 22, 23이라는 이 네트워크가 있는데 얘네들한테 서브넷 마스크는 원래 이렇게 썼었어요. 255, 255 다. 그랬을 때는 각각의 네트워크에 1번부터 254번 그리고 255번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로 이렇게 썼었어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호스트 어드레스,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해가지고 전부 다 네트워크가 4개가 있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172.20.00이 돼. 그 대신 서브넷 마스크는 뭘로 돼야 된다? 25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255.252. 252로 했을 때는 네트워크가 몇씩 증가하느냐? 4씩 증가해요. 4씩. 그러니까 172.20번 네트워크 있고 그 다음 네트워크는 172.24번 네트워크가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172.23.255, 255. 요 IP 어드레스가 요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번호가 되는 거고 그 가운데 있는 값들이 전부 다 호스트 어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네트워크 172.24.00이라고 했는데 그 172.24.00 그 바로 앞번호는 172.23.255.255예요. 여기서 1 증가하면 여기 0 되고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 0 되고 하나 올라가죠? 그럼 여기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0.2400은 이 숫자 다음 숫자라고 그 다음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원리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걸 가지고 한번 더 해볼까요? 두 번째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1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쳤어요. 192.10.1.0부터 192.10.7.0까지 다 24를 했으니까 C클래스죠. 이 네트워크 7개를 딱 주고 이거를 한번 통합할 슈퍼넷을 만들어봐라. 슈퍼네팅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얘네들 딱 주면 전부 다 이진수로 싹 바꾸라고 그랬죠. 쫙 바꿨어요. 근데 안 바꿔도 190하고 10까지는 다 동일하죠. 이진수로 바꿔도.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고 여기는 1, 2, 3, 4, 5, 6, 7 이 부분만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일단 처음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일단 다 바꿔놨어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은 동일해. 여기는 네트워크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제 이 부분 가지고 할 텐데. 근데 바꿔놓고 난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라? 공통된 부분은 찾아라. 자, 공통된 부분 쭉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이제 이 자리에서 00000까지는 다 동일해요. 이 부분까지는 오케이 찾았어요.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죠? 나머지 원래 네트워크 여기까지 있었죠. 다 네트워크 24니까 여기까지가 네트워크였는데 그 중에서 공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요 자리에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으면 얘네들을 전부 다 그냥 하나로 합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모든 경우의 수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111, 110, 101 쭉 있는데 001 있는데 000이 없죠. 000이 있으면 여기 000이 하나 있으면 000, 001, 1011 다 하면 다 만들어질 텐데 000이 없으니까 안 채워진 거야. 그럼 이걸 전부 다 합할 수가 없는 거야. 합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합하면 안 되고 얘네들은 다 못 합하니까 다시 이 부분을 했는데 이제는 없어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는 줄여. 다시 이 부분을 무시하고 이제 공통된 부분까지만 더 줄여가지고 그 범위를 줄여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랫부분 따로 윗부분 따로 하는 거야. 아랫부분 보니까 여기 1까지 공통된 부분이고 아래에 있는 두 자리는 서로 다 다른 부분이야. 그죠? 자, 그럼 이제 1까지 왔어. 조금 더 늘려서. 그리고 원래 네트워크 범위였지만 이 공통된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이 두 비트를 딱 보고 모든 경우의 수가 있는지 보는 거야.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어요? 00, 01, 10, 11 다 있죠. 그럼 얘네 오케이. 얘네들은 합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합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공통된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이건 네트워크 영역.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0으로 깔아.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얘네들을 하나로 합했을 때의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되는 거야. 이거를 몇 비트예요? 여기까지가? 22비트. 그럼 나머지 10비트가 호스트 영역인 거지. 여기를 호스트 영역으로 바꿔버렸어요. 합하되 공통된 부분만 네트워크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호스트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10진수라면 192, 10, 그리고 뭐예요? 4.0. 가장 앞에, 쉽게 얘기해서 가장 앞에 있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몇씩 증가해요, 네트워크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22로 증가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4씩 증가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92, 14.0이고 그 다음 네트워크는 192, 18.0이 되겠지. 근데 8.0 우리가 해당 사항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된 거예요. 어쨌든 4.0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합하면 192, 14.0 이라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네트워크 8.0인데 어쨌든 4.0이고 브로드캐스트 번호는 여기 자리 이 자리가 전부 다 1인 경우가 1 다 1 그게 마지막이죠. 0인 경우는 가장 앞에 번호고 여기가 다 1인 경우는 이 네트워크의 가장 뒷번호야. 여기가 다 1이면 여기가 7이 되고 여기가 255가 돼서 7.255가 되겠지. 이 다음 번호는 뭐냐면 여기가 1 증가하면 0이 되고 1 올라가니까 8.0이 돼서 그 다음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트워크의 앞에 번호인 7.255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네트워크 어드레스 나왔고, 브로드캐스트 나왔으니까 중간에 있는 4.1부터 7.254까지.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영역이 전부 다 호스트 영역으로 IP 어드레스를 호스트에다가 할당할 수 있는데, 개수는 몇 개? 여기 전부 다 10비트죠? 그래서 2의 10승 마이너스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네트워크 이제 합했죠? 오케이, 이제 나머지만 합하면 되겠네. 자, 어떻게 하느냐? 합했고. 자, 이거 네트워크에서 공통된 부분을 찾으려고 딱 봤어요. 여기까지 왔어. 그 나머지 부분 보니까 00, 01, 10, 11, 00이 빠져있지? 그럼 얘네들은 이제 못 합하는 거예요. 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다시 나눠가지고 위에 따로 아래 따로. 그래서 1까지 공통된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공통된 부분에 들어가지 않은, 원래 네트워크였는데 공통된 부분에 들어가지 않은 영역.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0, 1 다 있어. 그럼 얘네 둘이는 합할 수 있는 거야. 합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네트워크. 여기까지가 이제 네트워크 영역이고 나머지가 호스트 영역이 되는 거지. 그 호스트 영역에다 0을 쫙 깔아. 이게 네트워크 어드레스야. 네트워크 어드레스 몇 번? 192, 10.2.0이야. 얘는 뭐냐면 이 앞에 네트워크야. 이 앞에 네트워크. 같은 거야, 결국은. 이 앞에 네트워크 2.0이 되는 거고 서브넷 마스크는 이걸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3을 줬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2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 10.2.0이고 그 다음 네트워크는 4.0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2씩 증가하니까. 결국은 서브넷,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자리를 전부 다 1로 했을 때의 값이 브로드캐스트 번호인데 결국은 1이면 3이고 여기 255 그래서 3.255가 되는 거야. 여기서 1 증가하면 0이 되고 4가 되니까 4.0 그 다음 네트워크가 되겠죠. 여기 2번호가 되는 거고 이 번호는 곧 여기 호스트 자리를 전부 다 1로 했을 때 값이다. 마지막 번호의 값이다. 0으로 했을 때는 이 번호이고 가장 처음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처음 값, 가장 마지막 값. 중간에 있는 값들은 2.1부터 3.254까지 여기 전부 다 9비트죠. 그러니까 2의 9승 그 다음에 2개 뺀 거지 양쪽에. 그래서 그 개수만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됐죠? 통합했죠?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하나는 그냥 그대로 써야 돼요. 하나 뭐 통합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24로 하고 1번부터 254까지 하고 그다음 마지막은 255번으로 브로드캐스트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결국 네트워크가 어떻게 나온다? 1.0에 24, 2.0에 23, 4.0에 22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3개로 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됐을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해봤지만 대충 이제 감을 잡았을 거야. 이걸 쉽게 가장 심플하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만일에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203 뭐 이런 식으로 줬다 하면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느냐. C클래스를 하면 딱 보면 기본적으로 2개씩은 다 할 수 있어요. 0번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IP 어드레스 네트워크가 203, 252 C클래스로 0번 네트워크 1번 네트워크, 2번 네트워크 쭉 해서 255번 네트워크까지 256개를 줬다고 해봐요. 이거 네트워크를 통합을 해봐라. 해봐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2개씩은 할 수 있어요. 0번부터 시작해서 짝수개. 0, 1. 이게 C클래스든 B클래스든 뭐 다 마찬가지죠. 0번하고 1번 네트워크는 합할 수 있어. 통째로 그냥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쓰던가 2개씩 0, 1 합하거나 2, 3 합하거나 4, 5 짝수부터 시작해서 홀수로 끝나야 돼요. 이런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 네트워크에서 하나만 호스트로 넘겨주면 되겠지. 만일에 2개를 넘겨줬을 때는 4개씩 합할 수 있어요. 4개씩 합할 때는 0부터 시작해서
4개씩 0번부터 4개, 4번부터 4개, 그 다음에 8번부터 4개, 그 다음에 12번부터 4개, 16번부터 4개, 이렇게 4개씩 4개씩 합할 수 있어요. 또는 3개 비트를 넘겨주면 이제는 8개씩 합할 수 있어요. 0번부터 7번까지, 8번부터 15번까지, 16번부터 31번까지, 이렇게. 16번부터 23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8개씩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4비트를 넘겨주면 16개씩, 0번부터 15번까지, 16번부터 31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합할 수 있어요. 5비트를 하게 되면 32개까지, 그리고 0번부터 31번까지, 32번부터 63번까지, 이런 식으로. 또 넘겨주면, 그 다음에는 64개씩, 0번부터 63까지. 더 크게, 만일에, 7비트를 넘겨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8개씩, 0번부터 127번까지. 또 나머지. 그 다음에 8비트 다 넘겨주면 통째로 하나. 이걸 통째로 하나로 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대충 감이 잡히죠. 여기를 내가 2개씩 묶을 거냐. 그럼 하나만 넘겨주면 돼요. 하나만 호스로 넘겨주면 돼. 아니면 뭐 4개씩 묶을 거냐. 2비트로 호스로 넘겨주면 돼. 그 다음에 뭐 8개씩 묶을 거냐.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묶어도 대충 몇의 배수인지를 보고 묶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충 아까 좀 전에 앞에 여기 공식을 봐도 0번하고 1번은 묶을 수 있어요. 2번하고 3번 묶을 수 있어요. 0번부터 3번까지 묶을 수 있어요. 또 4, 5번 묶을 수 있고 4, 5, 6번 묶을 수 있고 0번부터 7번까지 묶을 수 있어요. 대충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충 이 그림을 보면 이해되겠죠? 슈퍼네팅은 의외로 서브네팅보다 좀 더 심플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증가, 이렇게 되는 값들의 어떤 비율, 그런 그 원리만 알면. 오케이. 이제 그렇고, 이제 슈퍼네팅은 이제 좀 그러면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할 수 있다 치고. 자, 그럼 몇 가지 이제 키워드만 좀, 설명을 더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 될 텐데, 여기 보면, 앞으로 이제 VLSM이라는 말을 이제 간혹 보게 될 거예요. VLSM.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Variable Length Subnet Mask 이 말이에요. Variable Length Subnet Mask. 앞에만 VLSM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서브넷 마스크의 길이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가변적이다, 이 말이에요. 서브넷 마스크의 길이가 변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 쉽게 얘기해서 서브넷, 슈퍼넷 만들 때 서브넷 마스크가 막 바뀌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 각각 다른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죠. 아까 우리가 연습할 때. 어떤 건 100개짜리, 어떤 건 200개짜리, 60개짜리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네트워크의 사이즈, 그 크기에 맞게 서브넷 마스크를 적절하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 각각 네트워크 크기에 맞게 네트워크를 분할을 해서 할당을 했었죠. 그런 기법을 VLSM이라고 해요.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네트워크를 하나 줬어. 주고 난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부서별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잘라서 할당을 해줘라 이거예요. 보안상 이유가 됐든 뭐가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줘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네트워크를 가지고 나눠줄 때는 서브넷 마스크를 여기는 100개짜리에 맞는 서브넷 마스크, 여기는 50개짜리에 맞는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가 다 네트워크 크기마다 다르죠? 서브넷 마스크가 다 달라. 다 동일한 서브넷 마스크가 아니라 다 다른 서브넷 마스크를 적용하고 각각의 사이즈에 맞는 네트워크를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 이걸 VLS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제 CIDR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VLSM을 지금 연습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IDR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약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래스레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클래스레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터 도메인 라우팅은 뭐냐면, 도메인 간의 라우팅, 도메인과 도메인 사이의 라우팅을 말하는 거예요. 도메인과 도메인끼리의 라우팅. 도메인이라는 건 하나의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보면 돼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라우팅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슈퍼넷 만들 때 라우터에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라우터에서 네트워크 정보를 관리할 때 그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슈퍼넷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이긴 해요. 자, 어쨌든 라우터와 라우터가 네트워크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할 때 또는 네트워크별로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할 때 뭐가 됐든지 간에 라우팅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는데 이때는 클래스레스하게 사용한다 이 말이야. 그럼 도대체 클래스레스는 무슨 말이냐? 이 전체적인 말은 어렵더라도 클래스레스와 클래스풀이라는 단어만 먼저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클래스풀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A 클래스는 A 클래스 형태대로 사용을 하고 B 클래스는 B 클래스 형태대로 사용을 하고 하듯이 주어진 클래스에 맞게 사용하면 클래스풀이라고 하고 A 클래스가 됐든 B 클래스가 됐든 이런 자기의 클래스하고 무관하게 서브넷이 됐든 슈퍼넷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법 이건 클래스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클래스레스는 A 클래스를 뭐 분할해가지고 B 클래스 형태로 쓰든 C 클래스 형태로 쓰든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쓰는 방법 또는 네트워크 C를 막 C 클래스든 B 클래스든 합해가지고 더 큰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은 클래스레스 방식이에요. 클래스풀은 주어지는 클래스 형태대로 사용하는 방법 이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라우터는 클래스레스하게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아요. 무슨 얘기예요? 라우팅 정보, 즉 네트워크 정보를 여러 개 있는 걸 합해가지고 하나짜리로 만들든 뭐 분할해서 쪼개서 쓰든 이건 라우터가 알아서 한 일이야. 클래스레스하게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이고 라우터가 그렇게 클래스레스하게 라우팅 정보를 합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는 등등등의 그런 기법을 일컬어서 CIDR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풀었으면 네트워크를 하나 큰 집단화하는 기법, 즉 슈퍼넷으로 만드는 방법. 보통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더 큰 의미는 네트워크를 여러 개를 합해가지고 네트워크의 개수를 줄이는 그런 기법을 CIDR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CIDR이나 앞에서 설명한 VLSM이나 지금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돼요. 단지 CIDR은 라우터에서 보는 관점이고 VLSM은 서브넷이나 슈퍼넷을 다룰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어쨌든 비슷하지만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그 명칭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원래는 192, 211, 196, 244.1, 245.200, 요 네트워크가 지금 두 개죠. 요렇게 표시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미하는 거야. 결국은 244하고 245번 네트워크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두 개를 표시할 걸 네트워크 하나를 표시하죠. 그러니까 압축해서 네트워크를 표시하기 위해서 라우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그게 CIDR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같은 의미, 유사한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 왜 하느냐? 이제 CIDR은 사실 이제 네트워크를 통합한다는 의미이니까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한다는 의미니까 네트워크 이제 부족한 거, 관리, 특히 관리상 네트워크 개수가 여러 개 있으면 불편하니까 관리상 쉽게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연습 문제를 쭉 넣어놨어요. 여기 아까 좀 전에 나와 있는 서브넷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문제들이 보통 이제 서브넷이나 이런 데 많이 언급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2, 168, 200.0이라는 네트워크를 하나 딱 줬어.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려고 그래. 나중에 실습을 할 건데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네트워크 두 개가 IP 어드레스 두 개가 필요해요. 여기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컴퓨터가 많이 물려 있어서 12개가 필요해요. 여기는 IP 어드레스 60개, 30개, 30개, 60개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네트워크 하나를 주고
60개짜리 네트워크, 60개짜리 네트워크, 30개, 30개짜리 네트워크, 12개, 2개짜리 네트워크로 분할을 해서 각각 여기다 할당해가지고 구현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서브네팅 하면 되겠죠? VLSN 이그젠플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아마 우리가 지금 뭐 배웠냐면 서브넷 마스크라는 걸 간단하게 배우면서 서브넷, 그 다음 서브네팅, 슈퍼넷, 슈퍼네팅 합해서 VLSM, 그리고 이건 다른 관점에서 보면 CIDR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아까처럼 서브넷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슈퍼넷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네트워크를 분할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연습 문제를 보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자,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제를 서브네팅과 슈퍼넷에 관련된 거니까 그걸 해서 제출하면 돼요.